자, 이번 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임대차 관련된 특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출발점은 저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바로 전세권, 임차권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겠고, 전세 금액 교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상권이라는 것도 종국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상권, 전세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두 가지 공부하셨죠. 토지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바뀐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임법, 상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출제 이슈라고 하는 걸 보기에 앞서서 앞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임법에서는요, 전입신고 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게 될 것이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대항력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호순위 권리자보다 성립 시기가 늦은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사안이 간단하죠. 등기부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임법에서는 확정일자,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임법의 중심축은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 등기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권리는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게 있어야 발생하고요. 그것도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에서 원래 이제 3개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그 외 쟁점으로서 임대차 기간 등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주임법의 적용이라고 해서 적용 배제 하나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시험 중에서 준용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도 있는데 딱 하나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건 이제 민법상 임대차랑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는 바로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도 인정이 되게 된다. 따라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임법, 주임법 모두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적용된다, 준용된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딱 한 가지로 끊어가셔야 돼. 적용되지 않는 거,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것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임대차의 내용 등에 관한 것을 볼 텐데요. 정말 쉬운 주제죠. 자,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 2년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그 기간 2년으로 보는 게 원칙.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전세권 파트에서 자꾸 장난을 치고 있죠. 전세권 파트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전세권, 존속기간 없는 전세권이 될 것이고, 이때는 소멸 통고의 문제, 융육의 문제로 연계가 되는데, 우리 앞에 물권법 문제 구성할 때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본다라든가,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주임법에서는 2년, 상임법에서는 1년, 이 얘기를 가지고 전세권에다 붙여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묵시갱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였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 갱신, 이런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다. 다만 이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이때는 갱신 인정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그 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 2년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임차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겠고요.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있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묶어서 가셔야 되죠. 전세권 파트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각 6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각각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 1 갔었고요. 여기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X의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묵시의 갱신, 나중에 상임법에서 법정갱신 등과 관련해서 이때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주임법 내용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해서 간단히 인도 받고요.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날 0시 돼야지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임차인이 아닌 동거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얘기 있었죠. 바로 간접 점유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원래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도 간접 점유한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게 점유권 파트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을 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보니까 집원만 기재를 해도 되고,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표시하지 대항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세법 얘기할 때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세법 할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국내 소재, 바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를 해서 양도하면 여러 개의 주택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가 됐을 때는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법에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경우에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건 이제 다세대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A동 201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202호에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이때도 이미 수리가 됐기 때문에 201호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 같은데, 최근에 법인, 토지공사, 지방공사, 또 지자체,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것들도 소위 대항력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 토지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런 것들은 법인이 들어가서 직접
사는 것은 아니고 그가 선정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게 된다. 다음날 0시부터요. 그래서 이건 대항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 우리가 전세권 등기라든가 지상권 등기라는 것은 등기하게 되면 성립하고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주임법에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제 임차인의 전입신고만으로 동거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다가 동거가족을 남겨두고 자기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경매 과정을 좀 우선 대항력의 효력부터 먼저 가야겠구나. 대항력 효력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집주인 바뀌었을 때 세입자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 중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 반환 청구권 바뀐 집주인에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이 출집 인도는 떨어지는데 어려운 것이 최우선 변제라는 개념. 사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주임법상 임차권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 경매가 진행되면 을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다 병이 배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이건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서 경매 과정에서 갑부터 먼저 다 배당을 받고 남는 돈에 대해서 병이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일정 금액까지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요건, 법정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대항력, 즉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다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소액 임차인,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임차인 들어갔는데 경매 진행돼서 1순위 권리자가 다 배당을 받아버리고 1순위 권리자도 보호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2순위 권리자인 주택 임차인은 전혀 단돈 10원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을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가 바로 이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 근데 설명은 길어졌는데 실제 출제 포인트는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전체 묶어서 2분의 1까지. 이건 깊이 안 나와요. 너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그런 식이야. 지금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해서 경매가 넘어갈 게 빤히 보일 때 누구? 바로 이 병, 정, 무 이렇게 쭉 이런 애들을 소액 임차인을 쫙 들여가지고 누구보다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수가 있겠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선순위 담보 물권자 최소 얼마 2분의 1까지는 바로 우선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전체 경매 대금에서 2분의 1까지만 어떻다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대항력 제일 간단하게 소멸하는 게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소멸하게 된다. 경매 논리 구조는 이런 식이죠.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고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지겹게 해온 얘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아이들이 말소 기준 권리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부터 개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대항할 수 없는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혼동 별거 아니죠. 우리 물권할 때 주로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뒤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은 소위 이제 혼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
하게 된다. 혼동이라고 하는 게 해석할 때 이렇게 갔었죠. 자, 꼴이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꼴이나 있으면 어떻다? 꼴이 등이 있으면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라는 개념 간단하게 보셨고요. 뒤에 사례 하나 나와요. 그 다음 주제. 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후에 성립한 권리자보다 바로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에 관련해서는요.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다 확정 일자까지 모두 갖추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모든 요건을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고 도배하는 것이 자, 저당권 설정 등기일하고 우선 변제권에 자, 지금 확정 일자를 갖춘 날, 이 모든 요건을 갖춘 날이 동일한 날짜다라고 하게 되면 저당권이 뭐가 된다? 선순위 관리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이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도 그렇고 맨날 나오는 게 그 얘기가 나와.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4일 날 자,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전입신고도 하고 자,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5월 4일 당시에 등기를 보게 되면 저당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마음 편하게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5월 5일 0시가 돼야 어떻다?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도 나와. 이게 이제 오후 1시에 이 사람이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오후 3시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기 신청서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 되게 되고 나중에 5월 5일 날 쉬고 한 5월 7일쯤에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등기법 할 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가 되게 되면 나중에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접수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5월 4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고 5월 7일 날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저당권은 접수된 때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날 오히려 시간이 우선 변제권이 먼저 발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당권자가 더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주로 사례형 문제 등을 구성할 때 항상 모든 문제가 약속이 정해져 있어. 항상 저당권 같은 날 얘기 나와. 꼭 시간은 이 확정일자 이게 더 빨라.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시간이 더 늦어. 하지만 저당권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아까 우리가 지금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주민등록이라는 게 대항력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듯이 자,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이자 또 존속 요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부동산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절차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경매 신청이 만약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에 저당권 등이 있다고 치고요.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하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각종의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의 종기를 알려주면서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라. 그래서 배당 요구 결과를 받아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례 부동산이 만약에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이 만약에 제일 선순위 권리자로 전세권이 있다. 전세금 2억이라고 설정해보고 저당권 1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주택 임차인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고, 문제는 항상 우리 전세권이 문제가 될 텐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순위 권리자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거, 만약 5억짜리 물건에 2억짜리 전세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누가 낙찰 받은 사람이 전세권 떠 안아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아마 3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깔끔한 권리를 취득을 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아마도 최저 매각 가격을 5억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소위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주민등록 언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지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 경매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 이 사람이 아까 배당 요구의 종기를 알려주게 되면 임차인은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왜?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법원에서는 배당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이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 최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되면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다? 그걸 인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말소 기준권리 밑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 어떻다?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볼 테고, 자 이제 간단한 얘기.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공법 파트, 부동산 공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또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가면 주택이라는 단어를 써. 토지 건물 외에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매가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이 되면은 별 문제가, 당연히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을 텐데, 혹시 건물만 경매가 넘어가는, 당연히 주택이 일부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테고, 우리 시험에는 매번 나오는 게 대지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를 항상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다? 이거 주택이 일부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겸유자, 더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 임차권과 별개의 문제죠. 전세권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권 설정 계약과 두 번째 전세 금액 교부,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 파트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 이슈가 돼서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원래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건데,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게 되면 등기 안 해도 바뀐 소유자에게 건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세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의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권능이 있고요. 나중에 경매 청구할 권리도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고요. 한편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임대차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임차권은 발생한다. 근데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다고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X주택에 대해서,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슈가 돼야 되는 게 을이 또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뭐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주택 임차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권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된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된다. 만약에 그림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는 아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 자체는 어떻다? 그럼 매각과는 무관하게 경매 신청 그 자체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유치권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호순위 권리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은 해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유치권자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받을 돈이 2억인데 전세금이 2억인데 이 물건이 1억 8천에 낙찰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전세권 자체는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다라면 소멸하게 되겠지만 대신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의 지위 아직 2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존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각각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배양력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권은 그대로 어떻다?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안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각각 전세권자도 권리 외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동시이행이라고 해서 임차인 얘기만 하게 되죠.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연락을 합니다. 물건 받았다. 그 얘기는 배당금 반환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미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미리 지금 이제 목적물 자체를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매수인에게, 민사집행구상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공인중개사법이던가요? 거기서 그런 문제 나왔었잖아요. 법원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법원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법원한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민사집행구상 매수인, 양수인,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 그래서 우선 변제권 보셨고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개념.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임차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혹시 전입신고 딴 데로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퇴양력, 우선변제권 모두 잃어버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소 옮기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다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등기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고 언제 확정일자를 했고 해서 대양력이 발생한 시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 시기라든가 또는 보증금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시기는 한참 후라고 할지라도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등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입신고 딴 데로 옮겨가더라도 다 우선 변제권 대양력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등기법을 보게 되면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법원이 촉탁을 하는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할 때 공부하는 게 이런 식이죠. 개인이 등기 좀 해달라라고 등기소에 얘기하는 게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해서 이 신청에 의한 등기라는 게 이런 게 있었죠. 공동 신청이 될 수도 있고 단독 신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공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그 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제2의 임차인,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어떤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서 배운 대로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도 반환을 못해서 이게 아사리판이 된 집이더구나. 이거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죠? 제2의 임차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다시 기억해야 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 먼저 해야지 저당권 등기라든가 담보가 된 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배당금을 먼저 반환해야지 바로 무효인 소유권 이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지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계약법 총론 파트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인되는 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무조건 동시이행 관계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그림상 민법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 바로 피배임은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다 묻는 게 거의 아니에요.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임차주택 소지지 권할 등기 법원 이런 것들을 갖고 뭐 임차인 주소지 또는 임대인 주소지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혹되시면 안 되고 주요 답이 되는 거 바로 제2의 임차인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피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주임법 주요 내용.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이 내용들 확인해 가겠습니다.